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이요. 밥은 먹었는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안부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하루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요,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왜 은퇴 후에 친구가 사라지는지 그 이유. 둘째, 많은 분들이 시도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잘못된 해결책. 셋째,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은퇴 후에 친구가 사라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렇게 연락이 끊기지?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길에 같이 걷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장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를 붙들고 있던 끈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여성에 비해 훨씬 좁다고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동네 모임이나 종교 활동, 지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직장 중심으로만 관계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 퇴직과 동시에 관계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끼리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요. 그게 바로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시도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역효과가 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아들아, 오늘 뭐하니? 딸아, 밥은 먹었어?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자식도 부담스러워지고 부모님도 어느 순간 전화하기가 미안해집니다.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만에 억지로 나가봤자 잠깐 반갑고 끝입니다. 공통 화제가 없으니 어색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은 인사치레로 끝나버리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통의 목적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이 그토록 강한 관계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매일 같이 무언가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만들면 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미 모임입니다. 등산, 바둑, 사진 찍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2번, 3번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함께 누군가를 돕는다는 공통의 목적이 생기면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깊어집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들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밴드 같은 곳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미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죠. 다음 이야기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새 친구 사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겁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분도 좋고 가끔 생각나던 분도 좋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보내보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첫 접촉의 힘이라고 합니다. 관계는 거창한 만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 신호를 먼저 보내는 사람이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뭔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하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사실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연습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 줄이라도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꼭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 친구가 사라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직장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억지로 동창회에 나가는 방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통의 목적이 있는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셋째, 오늘 당장 딱 한 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보십시오. 관계는 항상 작은 신호 하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채널은 매주 한 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와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매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보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이 영상을 하나 공유해 주시면 그분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자식한테 전화하기 미안한 그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